밤에 작은 섬의 등대 위에서 노인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지면서 TV 신호가 순식간에 이상해졌고, 이때 밖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으며 노인이 서둘러 창문 앞으로 가서 확인했는데 갑자기 귀가 먹먹할 정도의 울부짖음이 갑자기 들렸어요. 이어서 등대 전체의 유리가 모두 깨졌고 멀지 않은 해면 위에서 거대한 생물 한 마리가 천천히 해저로 잠수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멕시코만의 해변 위에서 모녀 한 쌍이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 아이가 달려와서 바다에 괴물이 있다고 말하며 손에 든 대왕 문어를 꺼냈고, 여자가 급히 아이에게 문어를 내려놓으라고 하며 어디서 잡았냐고 물었어요. 여자가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보니 순식간에 눈앞의 광경에 놀랐는데 수만 마리의 문어가 해안으로 밀려온 게 보였어요. 다른 한편 워싱턴의 한 의회홀에서 교수가 잭에게 말했는데, 이런 생물이 해저 안반층의 구멍을 파면 해저 내부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고 이는 전 지구 해양 온도 상승을 초래하는데, 만약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지구 생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일은 반드시 의원들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교수가 의회 홀로 와서 수조 위에 검은 천을 걷어내고 의원들에게 미지의 물고기 한 마리를 보여줬는데, 이 이상한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발처럼 걸을 수 있고 물을 떠나도 생존할 수 있었으며 극도로 공격적이었고 다른 종을 대량으로 잡아먹는데, 눈앞에 이 미지의 물고기는 바로 해저에서 바다 괴물의 구멍 입구 근처에서 발견한 거였어요. 해양이 이미 미지의 생물에게 침략당했다는 걸 다시 증명하기 위해 교수가 의원들을 데리고 전시관으로 왔는데, 몇 명의 조수가 큰 유리 캐비닛을 밀고 왔고 그 안에 놀랍게도 거대한 이빨 화석이 있었는데, 인류가 알고 있는 기록 중에서 이렇게 거대한 이빨 화석을 발견한 적이 없었어요. 해변에서 문어가 죽은 사건을 알게 된 후 해양생물학자인 수잔은 민감하게 바다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감지했고 그녀와 친구가 만 근처로 왔는데, 이상한 건 자주 이 항로에 나타나던 돌고래나 고래가 지금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해면 위에 거대한 고래 시신 두 마리가 떠 있었고 고래 몸에는 매우 뚜렷한 이빨 자국이 있었어요. 이때 수면에서 갑자기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났고 이어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바다에서 스쳐 지나갔으며 두 사람이 황급히 배를 몰고 검은 그림자를 향해 쫓아갔어요. 갑자기 레이더가 그것이 방향을 바꿔서 그들을 향해 돌진한다고 표시했고 두 사람이 겁에 질려 급히 엔진을 껐어요. 한 차례 울부짖음이 지나간 후 바다에서 알 수 없는 색의 빛한 무더기가 나타났고 순식간에 배 위의 전자 장비가 모두 타버렸어요. 친구가 확인한 후에 알게 됐는데, 엔진은 계속 작동할 수 있지만 프로펠러의 회전축이 빠져서 손을 넣어 렌치로 원래 위치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손바닥이 너무 커서 수잔이 대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수잔이 회전축을 수리하고 있을 때 괴수가 몰래 수잔의 발밑으로 왔고, 수잔이 고개를 숙여보니 공룡 같은 거대한 생물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녀는 급히 수면으로 떠올라서 친구에게 GPS 총을 건네달라고 했어요. 다시 바다로 들어간 후 괴수가 이미 수잔 옆으로 왔는데, 이때의 수잔은 괴수 앞에서 마치 개미처럼 작았지만 괴수는 수잔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천천히 심해로 헤엄쳐갔어요. 수잔이 그 틈을 타서 추적기를 괴수 몸에 쐈고 레이더에 따르면 괴수가 시속 160 해리의 속도로 해안선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며 수잔은 이때 큰일이 났다고 느꼈어요.